최근 아이렌이 60억 달러 규모의 ATM 주식 발행 한도를 공시하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졌죠. 주가도 하루 만에 크게 흔들렸고요. 하지만 댄 로버츠 CEO의 대담을 분석해보면 이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한도를 1000억 달러로 설정했어도 원리는 같다. 는 그의 말처럼 이 ATM은 당장 60억 달러어치 주식을 찍어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철저히 대차대조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쓰기 위한 방어용 무기일 뿐입니다. 아이렌 경영진의 뼈대는 인프라 자본화의 달인인 맥쿼리 출신입니다. 이들은 지분 희석을 피한답시고 부채만 늘리는 건 건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신 팩트를 체크해 볼까요? 아이렌은 지난 8개월 동안 고객 선지급, 전환사채 등 비주식 수단으로 이미 93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ATM은 긴급 수혈 자금이 아니라 이 탄탄한 자본 구조의 가장 마지막 레이어에 위치한 선택적 보험입니다. 장기적인 AI 사이클의 수익을 미끼에 내린 결단이죠. 최근 발표된 5만 개의 엔비디아 B300 GPU 구매 계약도 놀랍지만 진짜 핵심은 결제 조건입니다. 하반기에 물량이 쏟아져 들어와도 배송받고 30일 뒤에 대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당장 현금이 묶이지 않죠. 하반기에 예상되는 약 35억 달러의 대규모 추가 캐펙스 자금은 올해 후반에 앞서 말한 ATM, 기확보된 비주식 자금, 고객 선지급 등을 유연하게 믹스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회사의 자금 조달 스케줄링은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고객과 계약을 맺고 나서 GPU를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렌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GPU를 선주문하고 오히려 고객에게 램프 스케줄을 역으로 제시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의 특정 날짜에 인프라를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실패하는 기업들이 수두룩하거든요.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을 맺으려는 고객은 GPU 배포 일정과 실행 능력에 굶주려 있습니다. 물건을 먼저 쥐고 있는 아이렌이 갑이 위치해서 유리하게 협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심장, 전력 수급 문제도 짚어보죠. 최근 전력망이 부족해지자 발전소와 직접 연결하는 BTM 방식이 거론되는데 댄 로버츠는 빅테크 고객들이 무조건 전력망 연결인 FTM을 선호한다고 일축했습니다. BTM은 가스 발전소 운영 리스크 같은 단일 발전원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죠. 유틸리티 회사로 운영 책임을 넘길 수 있는 그리드 전력이 훨씬 안전합니다.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력망은 극심한 품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력이 귀하다 보니 아이렌은 쏟아지는 수주 제한을 매일같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왜 빨리 용량 계약을 안 맺냐고 불안해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AI 수요는 폭발하고 메가와트당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그리드 전력을 대량으로 확보해둔 아이렌이 굳이 귀한 자원을 헐값에 넘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수요가 넘쳐나는 시장에서는 인내심을 갖고 버티는 자의 몸값이 가장 비싸집니다. 다른 기업들과 수익 구조를 비교해보면 아이렌의 우위가 확실해집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는 기업이나 15년에서 30년짜리 장기 코로케이션 임대만 맺는 기업들은 프로젝트가 늦어지면 손실만 커지고 상승 여력은 닫혀 있습니다. 심지어 클라우드를 팔면서 코로케이션 수수료를 떼이는 곳도 있죠. 반면 아이렌은 클라우드와 코로케이션을 동시에 쥐고 마진을 극대화하는 독보적인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주도권은 완전히 아이렌에게 있습니다. 칩 세대가 바뀌면 데이터 센터도 깡통이 될까요? 메가와트당 구축 비용이 약 1,500만 달러라면 그중 3분의 2는 토지, 변전소, 송전망 등 파워드쉘 인프라에 들어갑니다. 이건 GPU 아키텍처나 서버 밀도와 거의 무관한 거대한 자산입니다. 향후 GPU 수명이 다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구조가 요구되면 이미 튼튼하게 지어둔 파워드쉘은 놔두고 내부 냉각 설비만 교체하면 끝입니다. 트렌드 변화에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해자를 이미 파놓은 셈이죠. 언론에서는 액체 냉각만 정답인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B300 기반 공냉식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빅테크의 수요는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을 맺을 만큼 건재합니다. 다만 텍사스의 살인적인 여름 피크 시즌을 버티기 위해 흡입 공기 온도를 낮추는 추가 리트로핏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메가와트당 300만 달러의 캐펙스보다 지출이 소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로서 꼼꼼히 체크해둬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새롭게 전력이 뚫린 1.4기가와트 규모의 스위트워터 일부지 전략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굳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따끈따끈한 새 부지에 공냉식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파워드쉘은 건재하니 내부만 뜯어고치면 된다는 CEO의 발언을 종합하면 최신 GB300 기반으로 스위트워터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단, 나중에 차세대 베라 루빈으로 전환할 때 기존 칩 처분 문제가 고민거리로 남긴 하지만 회사는 가장 효율적인 진입 방식을 택할 겁니다. 차세대 칩인 베라 루빈 확보 전쟁이 치열하지만 아이렌은 무리한 조기 커밋을 강하게 경계합니다. 역사적으로 GPU 세대가 바뀔 때마다 실제 배송 일정이 계속 뒤로 밀리는 고질적인 병폐가 있었거든요.
신형 장비를 넣겠다고 기존 장비를 너무 일찍 빼버려서 수천억짜리 데이터 센터를 텅텅 비워두는 멍청한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블랙엘 수요가 워낙 강력하니 확실한 캐시카우부터 챙기며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스마트한 판단입니다. 아이렌의 야망은 단지 하이퍼스케일러의 하청 공간 대여업으로 남는 게 아닙니다. 코로케이션 장기 임대는 실패 리스크만 크고 상승 여력이 막혀 있다고 평가절하했죠. 이들의 진짜 목표는 세상의 모든 컴퓨팅 수요입니다. 빅테크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량이 필요한 일반 기업, 교육기관, 심지어 개인 사용자까지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클라우드 생태계를 노리고 있습니다. 당장 가용한 전력 무기로 다방면의 수요를 빨아들이겠다는 무서운 포부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전력과 인프라를 확보하는 건 갈수록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AI 수요는 폭주하고 있죠. 댄 로버츠 CEO는 말합니다. 지난 7에서 8년간 일관되게 좋은 결정을 해왔으니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믿고 맡겨달라. 아이렌은 2주짜리 단기 옵션에 베팅하거나 가벼운 뉴스 흐름에 일희일비하는 투자자를 위한 회사가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팩트 기반의 강력한 실행력과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믿는다면 묵묵히 동행해 볼 만합니다.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다 싶으면 좋아요 눌러주고 좋은 정보 제공할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